제 자리였던 것. 개발자로서 다녔던 네 번째 회사를 퇴사하고 처음 시작했던 회사로 되돌아가게 되었네요.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첫 회사 시절에는 완전 기초도 부재한 생 초짜 개발자였어서 아마 개발 실력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태도나 성향 같은 게 회사랑 잘 맞았어서 좋은 기회를 다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회사를 3년 다닌 뒤에 그 이후로는 전부 1년짜리 조각 경력들이어서 좀 꺼림직하기는 한데 어쨌든 개발자로서의 제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회사랑 인연은 약간 신기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문과 비전공자로 2018년경 사설학원에서 1년 정도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안드로이드 자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첫 번째 회사의 디자이너 직무로 지원했었어요. 참고로 저는 디자인 전공도 아닙니다. 근데 면접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개발 공부를 했었다는 걸 아시곤 네가 괜찮다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개발을 배워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주셨어요. 사실 저도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무로 이력서를 넣고 있기는 했지만 내가 스스로 질릴 만큼 끝까지 가본 뒤에 미련 없이 포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상태여서 마음 한켠이 좀 찜찜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입사하게 된 회사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개방적인 분위기의 스타트업 환경이라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직전에 개발자 붐이 막 일기 시작했던 시기적 특성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탈이 3년이 지났고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년 차라고 하면 이제 주니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발자에게 3, 4년 차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업무에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익스큐즈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개발적인 사고나 코딩 습관 같은 게 막 형성되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익숙한 것과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것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시기였어요. 1, 2년 차까지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업무를 해나가다 보면 자괴감도 들고 버겁기도 해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야 했고 5년 차쯤을 지날 땐 어떤 기능이어도 언젠가 이미 몇 번씩 구현해봤던 경우일 때가 많아서 몸은 편하지만 좀 권태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될 무렵이 배움에 있어서 힘차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골든타임을 첫 회사에서 흘려보내는 게 맞나?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단계마다 그 시기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채 주니어 딱지를 떼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도메인과 익숙한 사수의 코드만 봐왔다 보니 굳은 살 없이 곱게 자란 온실 속 화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거칠고 낯선 환경에서 울고 구르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복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데 주니어 시절 혼돈의 파도 속에 있던 그 당시에는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무탈하고 평온한 컴포트존을 별일이 없는데도 빠져나오는 게 맞나 하는 불안감도 공존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썩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은 상태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사는 혹독하게 굴러보고 싶다는 제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멋진 코드를 쓰면서 배울 점이 있는 개발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케이스를 만나보기도 하고요. 어느 회사에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어느 회사에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 사이에서 제 위치와 실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개발을 계속해 나갈지 아니면 개발 경력을 살려서 연계된 유사 직무로 가지를 뻗어 나갈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직무로 전환을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직무 고민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배가 항해를 할 때 시작점의 각도가 1도만 달라져도 아예 다른 대륙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살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회들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변하게 만들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또 삶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를 기민하게 세우면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친구랑 강원도 고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 고속버스 터미널역입니다. 근데 비가 오네요. 혹시 몰라서 책도 한 권 챙겨갑니다. 지금 아침 8시쯤 됐는데 이 시간에 밖에 나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안 일어나던 시각. 근데 뭔가 새벽 공기는 바이브부터가 다릅니다.
고성 시랜드 펜션 봉포 해변주입니다. 여기가 1박에 얼마였죠? 13, 14만 원 정도 주말입니다. 와, 대박. 지금 비 오는데 해수욕을 했거든요. 약간 해가 뜨니까 무지개 생겼습니다. 이거는 러너의 자세가 아니죠? 네, 생각보다는요. 안녕. 친구는 서울로 보내고 저는 혼자서 목포 여행을 조금 하다가 돌아가려고 동해 종합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역에 이렇게 짐 보관할 수 있는 작은 보관소도 있습니다. 저는 104번 까먹지 않기. 요금은 이렇다고 합니다. 밥집 검색한 데까지 한 1.5km 되는데 도착 예정 버스가 전혀 없어서 일단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서울에서는 막 뭐 다음 도착이 7분 후면 아 많이 남았네 이러는데 진짜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한번 다시 체감합니다. 길이 좀 단순하게 쭉 동그란 길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혼자 여행하기에 요즘 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동네라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로컬 지역색이 묻어있는 가게 군데군데 좀 힙한 요즘 감성 카페들이 간간히 섞여 있어서 여기는 목포항 근처인데 뭔가 지형이 좀 신기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낮고 동그란 동산 같은 게 골목 동네를 감싸고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와 항구인데 좀 넓게 낮고 넓게 펼쳐진 듯한 지형의 느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약간 생소하면서 재밌는 느낌을 주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계단이 거의 수직 아니야? 대박세겠는데요. 하지만 난 올라가지 않지. 방금 그 계단 안 걸어간다고 좋아했는데 왠지 제 목적지가 저 꼭대기에 색깔 있는 건물 있는 데 같거든요. 아, 언덕이 빡세기는 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히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한 등산 5분 정도 한 것 같고 꼭대기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힙스터 감성으로 꾸며놓은 카페들이 있네요.